네, 이제 처음 가입을 하시고 바이낸스를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 설정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정리하는지 이런 걸 한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긴 해요. 보시면 요거부터 해야 되겠다. 자, 이쪽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어셋이라고 써져 있는 게 내 자산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자산이 이 거래소 지갑 안에 얼마나 있는지, 첫 번째 있는 오버뷰는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체 통틀어서 얼마 있는지, 그럼 지금 100달러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퓨처스라는 지갑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스팟이라는 지갑이 있죠. 그러면 봤을 때 스팟에는 없고 퓨처에만 지금 100달러 정도가 들어있는 거니까 다 모든 돈이 퓨처의 지갑에 들어있다. 뭐냐면 퓨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선물, 롱, 숏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누를 수 있는 거래가 이제 퓨처 거래고, 스팟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물, 내가 코인을 몇 개 사서 가지고 있어, 몇 개 팔았어 하는 이제 현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내가 처음 이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부터 이 비율을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의 80% 이상을 이 스팟에 넣어놓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스팟에 있다는 거는 무조건 현물을 그 시점에 사서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현금을 들고 있든 현물을 들고 있든 스팟 계정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들어있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현물은 지금 오늘 지금 2월 5일인데 오늘도 엄청 많이 내려가죠, 그죠? 그럼 지금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조바심이 나는 시점이에요. 또 떨어지네.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네. 지금 내 마이너스가 어제 20% 30%인데 이제 50% 됐네.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뒤집어서 보면 지금 시작한 사람은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남들보다 50%나 싸게 살 수 있는 지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현물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괜찮은 시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현물 쪽에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가격 정도에서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20% 이내에서 선물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물 거래는 굉장히 위험해. 잠깐 버튼 한번 잘못 눌렀는데 돈이 확 깎여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운전으로 표현하면 항상 고속도로 운전하고 똑같다. 동네 운전이야 가다가 콩 박으면 접촉사고 정도지만, 고속도로 운전은 깜빡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지거나 사람이 죽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운전 중에서도 고속도로 운전이다 생각하고 좀 조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요런 이제 이 모양 자체는 낯설진 않죠, 그죠? 이렇게 탭으로 나눠지는 거. 이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는 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의 단점은 뭐냐면 화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이나 책 같은 거는 그냥 넘기면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몇 페이지 넘기면 무슨 정보가 있어, 한 장 더 넘기면 다음 장에 뭐가 있어,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화면이 하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안 잡고 하면 막 버튼 순서만 외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버튼을 순서로 외우면 안 되고 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 겹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르는 그 장이 제일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 모양이 이제 약간 책자처럼 느낌이 오죠, 그죠? 다섯 장이 겹쳐져 있어. 그리고 그 다섯 장 안에서도 여기도 이제 어셋이라는 장을 펼쳤더니 그 안에 세부 장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편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가장 많이 써야 될 게 이제 퓨처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창인데, 요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요게 초보자들의 특히 이제 한 60대 이상 분들의 처음 시작할 때 머리를 엄청 아프게 하는 창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코인도 어색한데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영어 다 찾아보려 해도 다 영어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거는 코인 이름, 몇 개 동그라미 쳐볼게요. 우리가 쓰는 거는 코인 이름, 그리고 뭐 현재가로 살 건지 지정가로 살 건지 얼마나 살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롱 할 건지 숏 할 건지, 요거만 알면 끝인 거예요. 모든 거래는 요 뭐 5가지도 아니고 한 3-4가지 정도만 건드리면 거래가 사실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만 좀 연습해보면 갈 수 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기초 설정이에요. 처음 할 때 그냥 이렇게 설정해 놓고 가면 좋겠다. 물론 설정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새로운 분을 가입시키기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할 때 이렇게 똑같이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면 돼요. 첫 번째는 이 거래 중에서 아이솔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솔레이트 말고는 또 뭐가 있냐? 한번 눌러보면 크로스가 있죠, 그죠? 크로스 아이솔레이트. 이거 우리말로 하면 교차 격리 이렇게 돼요. 교차 격리. 결론적으로 저희는 격리를 일단 쓸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격리는 내가 아까 100달러를 갖고 있었죠. 그 중에서 내가 이번에 거래할 때 10달러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10달러를 넣으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하고는 격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달러만 가지고 하고 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돈을 다 잃어도 내가 책임져야 될 금액은 딱 10달러만 책임지면 돼요. 10달러가 없어지는 걸로 이 게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격리가 딱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반대로 크로스는 뭐냐? 크로스는 내가 10달러를 걸었지만 내 계정에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걔를 뭔가 땡겨다가 쓰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왜 이거를 굳이 쓰느냐 하면 저희는 그렇게 막 청산이 될 때까지 거래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시키는 대로 하시면 청산 라인까지 안 가지만 실제 시중에서 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엄청 많이 쓰죠. 막 하면 막 청산이 금방금방 돼요. 그러면 그걸 버티려고 자기의 자산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달러를 걸었지만 100달러를 다 땡겨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버티면 천만다행이지만 그것도 못 버티면 나는 10달러를 걸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청산당할 수도 있는 게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웬만큼 많지 않으면 굳이 크로스를 쓸 필요가 없겠죠,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아이솔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격리.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로 되어 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그 말로만 듣던 레버리지죠, 그죠? 레버리지는 결론적으로 이 고정이에요. 바꾸면 안 돼. 근데 어떤 이제 유혹을 받게 되냐면 자, 100달러로 시작하시죠. 근데 오늘 아침만 해도 333방을 들여다봤더니 막 3,000달러씩 수익을 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막 450만 원을 벌었대. 그러면 조바심이 나요. 저 같은 경우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조바심이 나냐면 나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똑같이 1.8% 하면 나는 고작 해봐야 10달러 걸면 1달러 벌나마나 해요. 1달러, 2달러 이렇게 벌어. 그럼 1달러가 얼마야? 계산해보면 2,000원도 안 돼요. 1,500원. 그러면 이제 뭔가 자괴감이 들면서 뭔가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 하는 게 무리하게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건드게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거래소에서 빌려주는 돈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100달러밖에 없지만 네가 2배 하면 200달러만큼 거래할 수 있어. 네가 100배 하면 10,000달러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 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이자가 있던지 자기네 이익이 있으니까 빌려주겠죠. 거래소의 이익은 뭐냐면 이 포지션을 청산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 10배, 10배의 레버리지를 쓰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10%만 밀려도 실제는 마이너스 10%지만 곱하기 10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거는 내가 가진 증거금이 이제 효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시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거래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그런 욕심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 써봐 이렇게 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꽉 잠궈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못 잠그겠다, 나는 해보니까 자꾸 레버리지에 손이 가고 이게 욕망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선물 거래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선물 거래 하지 마시고 그냥 현물 거래만 하세요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해도 마치 그 경마장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딩을 해버려요. 전 재산 다 갖다 놓고 도박하듯이. 절대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그 악마의 버튼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버튼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레버리지는 안 된다, 이다, 그냥 이렇게 해야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로 맞춘 다음에 여기도 이제 버튼이 생겼어요. 지금 켜놨죠, 그죠? 요 버튼을 켜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나는 레버리지를 2로 세팅하겠다. 그리고 전체를 아이솔레이트로 세팅하겠다 해서 한번 눌러주면
내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전부 아이솔레이트 2로 딱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손 안 대도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새로 상장되는 코인이 올라올 수 있어. 그런 애들은 20배로 세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르다 보면 왜 나 2로 해놨는데 갑자기 20배가 되지? 이런 이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고정.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결제 방식이에요.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은 마켓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마켓 말고는 뭐가 있냐? 봤더니 오유 엄청 많네요, 그죠? 엄청 많지만 모든 거를 다 알 필요 없이 뭐만 알면 된다? 리미트와 마켓 이 두 가지만 알면 거래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리미트는 지정가예요, 지정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막 물건이 사고 팔리고 있는데 나는 딱 5,000원짜리만 살 거야 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계속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저는 그걸 못 사요. 아니면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못 사요. 5,000원에 거래가 딱 일어나야만 내 주문이 들어가고 내 이제 그게 포지션이 잡히거나 현물을 살 수 있는 게 지정가. 그럼 마켓가는 뭐냐면 지금 당장 사겠다. 5,000원에 거래되든 4,000원에 거래되든 잘 모르겠지만 요 정도 가격쯤에서 나는 그냥 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거래의 장단점이 있어요. 자, 리미트의 장점은 내가 딱 가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격상 나는 딱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주로 리미트를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바로 사지지가 않아요. 가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그럼 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리미트로 못 사요. 또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성격이 또 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고, 마켓은 반대로 누르면 바로 사져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분들은 마켓이 좋죠. 시장가라는 얘기. 그렇죠, 시장가.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밀려요. 이렇게 훑어서 사요. 나는 5,000원을 눈으로 보고 눌렀지만 6,000원까지 이렇게 훑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이 좀 흔들린다. 그리고 수수료도 마켓이 좀 더 비싸요, 리미트보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에서 뭔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마켓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장에 참여를 해버리니까. 근데 리밋은 걸어놓으면 얘네들이 계산이 되겠죠. 아, 여기서 주문이 들어왔구나. 여기 이제 자기네 데이터가 되지만 마켓은 되게 즉흥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매긴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언제 그러면 저희는 쓰느냐? 주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빵 단계 플러스 알람을 받고 바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마켓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LL이 뜨고 다음 시간에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럴 때는 리밋으로 걸어놓으면 안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저는 참고로 주로 리밋으로 걸어요. 안 걸리면 말지 성격이에요, 저는. 딱 걸어놓고 데려가면 땡큐고 안 걸리면 말지. 저는 이런 스타일이고, 윤민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마켓으로 잡아요. 마켓으로 잡고 빨리 끝내요. 네, 그거는 이제 장단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만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마켓으로 하든. 대신에 마켓은 수익 구간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좀 위에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잘 조정하셔서 남들이 1.8 걸면 나는 그냥 1.5 정도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켓은 가격을 안 적어도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 바로 사질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100달러 중에 얼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능한 포지션 가능한 거래 가능한 금액이 100달러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0달러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치고 나는 5달러만 할 거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니면 10달러만 할 거야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이 바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바는 뭐냐면 퍼센테이지예요. 끝까지 올리면 내가 가진 거의 100%, 중간 하면 내가 가진 거의 50%, 2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달러 같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면 이렇게 하면 100달러, 50달러, 25달러 이게 되겠죠, 그죠? 근데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은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좀 약간 퍼센트적으로 계산이 잘 되면 요거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여기다가 지어놓고 나는 그냥 10달러씩 할래, 혹은 5달러씩 할래 이렇게 이제 걸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걸고 나면 지금은 마켓이니까 뭐 하면 돼요? 롱숏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ZTC를 롱숏 누르기 전에 차트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래할 때 작은 차트는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요점 사살표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작은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작은 그래프에서 나는 뭘 살 것인가? 엄청 내렸구나. 그렇죠. 지금 엄청 내리고 있어요. 지금 메이저 코인들도 엄청 내려서 지금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곡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제 저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내리고 있어. 그럼 지금 며칠 동안 내린 거예요?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한 거의 그렇죠. 꽤 오래 내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내렸으니까 이때가 며칠이야 이거? 1월 28일? 네, 1월 28일 밤 11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요 정도에서 익절한 분들도 ZEC로 막 20%, 30% 수익 내신 분도 있죠. 숏으로,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지금 더 내렸다는 거예요.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잡는지는 제가 요거 녹화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고, 그래서 요 시점에서 롱을 잡을지 숏을 잡을지, 그럼 저희는 이제 시그널을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바로 된다. 여기서는 시간을 안 보여줘요? 네, 그렇죠. 이거는 거래소. 이거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기 때문에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사이트에서 이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360개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럼 저희 차트에서 시그널을 보고 거래는 각자 개인 거래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리밋으로 바꾸면 하나가 달라지는데요. 어디가 달라지느냐?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리밋은 지정가니까 어느 가격에 지정할 거예요? 라는 난이 생기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내가 뭐 한 요 정도에 아이고 됐네.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래프가 요 정도에 만약에 살 거다 라고 예를 들면 한다면 요 금액을 기억했다가 여기다 쳐야 되겠죠. 그렇죠? 요 금액을 기억했다가 여기다가 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걸 권하지가 않아요. 일단 핸드폰 화면도 작고 번호를 이렇게 제주도 말로 눈벨라서 본 다음에 치는 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세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메뉴에 들어가서 요거를 누른 다음에 탭 to fill in price 요거를 딱 켜놓으면 버튼이 커졌죠, 그죠? 켜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작은 그래프를 꾹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 가격창을 한번 보세요. 꾹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움직이죠. 그럼 저희는 뭐 고야 근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빗금을 그냥 고야 근처에 얼추 대충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야 근처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 핑크색을 고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쭉 누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고야 근처다 하면 이렇게 그냥 맞춰버리면 이 금액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금 멀리 있으니까 제가 예약만 한번 걸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나는 숏을 걸겠다. 얼만큼 걸 건가? 5달러만 걸 거야. 라고 했죠. 그럼 금액과 얼마 할 건지 이제 양을 걸었죠. 그죠? 그러면 올릴 때 빈틈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빈틈을. 왜 빈틈을 잘 잡아야 되냐면 여기를 누르면 요 금액이 또 입력돼 버려요. 그래서 빈틈을 잘 올려서 아까 내려가고 있으니까 한번 올라오면 튕겨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난 숏을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5달러는 너무 작다네. 그러면 한 10달러만 해볼게요. 취소할 거니까. 그래서 숏을 걸면 이거 숏 할 겁니까? 네 하고 컨펌을 눌러주면 네 하고 돼요. 네 하고 되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오픈 오더가 하나가 생겼죠. 그죠? 포지션은 0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더라는 거는 주문이란 뜻이에요. 주문. 그러니까 주문이 하나 들어갔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차트를 한번 더 할게요. 왜냐면 주문이랑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돼요. 분홍색이 고야 차트를 네, 넣은 거예요. 네네. 보야 차트랑 비슷한 거. 지금 제가 오더도 표시되게 하고 포지션도 표시되게 하고 요거를 표시되게 일단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내가 금방 주문한 주문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작은 그래프에도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작은 그래프에도 금방 주문한 금액에 줄이 쫙 그어지면서 주문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빨간색이라는 것은 얘는 숏 주문인 거예요. 그럼 가격이 요렇게 움직이다가 자 보세요. 가격이 요렇게 움직이다가 이 선을 탁 건드리면 이때 이 오더가 포지션으로 뿅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더에 있는 주문은 그냥 주문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다시 주문해도 되고 없애버려도 되고. 제가 한번 없애볼게요. 놔두면 그냥 거래되고. 놔두면 여기만 건드리면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얘가
시점이 좀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 L이 뜬 상태에서 얘를 건드리면 숏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걸어서 계속 놔두면 안 되고 그 추세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판단해서 만약에 아예 안 됐다 싶으면 지우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올려보면 이렇게 여기도 탭이 나눠져 있어요. 포지션 없으니까 빈 칸이죠. 오더. 그럼 주문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주문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나는 잘못 주문한 것 같아. 지워야 되겠어. 그럼 뭐만 누르면 돼요? 캔슬. 캔슬만 누르면 돼요. 캔슬. 그럼 캔슬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있는 캔슬 한번 누르면 바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난 좀 더 가까이 가서 주문하고 싶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내렸어. 금액을 내린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아까 5달러 안 됐으니까 10달러 한 다음에 숏 오케이 하면 조금 내려온 가격에 다시 또 주문이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주문은 아무런 손실 없이 그냥 했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바꿨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달러 말고 이번은 확실할 것 같으니까 20달러 걸어봐야지 하면 지워서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지우는 방법은 다시 여기에서 포지션 말고 오더를 본 다음에 캔슬 누르면 돼요. 그냥 바로 없어져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포지션으로 넘어갔을 때는 포지션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이 이제 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정한 금액보다 숏을 걸었으니까 내려가면 돈을 벌고 그걸 넘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이너스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그런 거를 조금 연습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보이더라도 고야 라인 기울기가 확실하고 시그널이 확실하다면 이거는 1, 2%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게 확신이 쓸 때까지는 많이 눌러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 실수도 좀 해보고. 그거를 이제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롱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다른 코인이 롱 되는 게 있나? 잠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YB. 그쵸. 요 코인이 롱이죠. 요 코인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인데 고야 라인을 지금 찍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야 라인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조금 요 정도는 흔들릴 것 같아. 요 정도 금액에서 제가 한 10달러, 5달러 정도만 걸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이게 100%가 돼버렸죠. 그죠? 요걸 잘못 건드리면 요게 이제 머리가 아파. 다시 5달러 정도 하고 빈칸을 잘 올려서 이번에 롱이에요. 일단 롱으로 해볼게요. 이건 5달러 안 돼. 10달러 걸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주문만 지금 들어갔죠. 근데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롱을 건 거예요. 내가 롱을 건 이유는 이 YB 코인을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혼자서 지금 롱을 가보려고 지금 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YB 코인을 여기서 걸었는데 아직은 금액이 이 선을 아직 안 만났죠. 그죠? 지금 제가 건 시점부터는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 그죠? 한 번은 내려서 탁 건드려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게 나는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 걸림직하다. 그죠? 걸리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더가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너무 내가 바짝했나? 요 기다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따라가서 사던지 아니면 이제 마켓으로 눌러버리던지 그래봐야 이 정도 차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성향상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는 흔들려서 되지 않을까? 지금 몇 시죠? 정각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는 잠깐 된다. 네.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기 시작하면 이게 차트가 막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뭔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안 잡히거나 이제 잡히면 올라가야 되는데 또 내려가면 또 속이 상해요.
지금은 막 내려와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잡혀야 되니까. 근데 잡히고 나면 또 이제 올라가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믿는 거는 차트의 L 시그널과 기울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한번 끝나기 전에 익절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익절 손절을 알려드릴 건데, 주문을 하면서부터 익절 손절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 포지션이 바뀐 다음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설명하는 중에 포지션이 잡히면 제가 포지션이 잡힌 후에 익절 손절을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요거는 좀 놔둬보고 그 다음은 뭐냐면 현물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물. 그리고 요거도 자세히 잘 보면 퓨처라는 탭 안에 몇 개가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막 이상한 게 많이 나눠져 있죠, 그죠? 근데 다 기억할 필요 없고 USDM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USDM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선물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다.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된 잘 거죠, 됐네. 이거?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아까 있었던 여기 오픈 오더의 1이 0으로 바뀌었죠, 그죠? 0으로 바꾸면서 포지션 1로 딱 바뀌었죠. 포지션 1로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포지션을 눌러보면 포지션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됐다가 올라가면 플러스 됐다가,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냐?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고 있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 TPSL 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익절과 손절이란 뜻이에요. 익절은 수익이 났을 때 끊는 거. 손절은 손해가 났을 때 끊는 게 손절이거든요. 익절하는 방법을 일단 배워야 돼요. 저희가 이제 기울기를 보고 하는 매매법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수익률은 레버리지 2에서 1.2 정도 수익 내는 거예요. 1.2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YB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 무난하게. 요 정도까지는요. 요 정도가 0.17이죠. 그죠? 0.1703. 그러면 요 TP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내가 만약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가격을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0.1703 이렇게 완료. 가격을 적어버리면 돼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다시 해볼게요. 0.1703. 저는 이제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5%나 되죠, 그죠?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한 요 정도는 걸어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난 이걸 판단 못하겠어 하면 얼마 걸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그냥 1.2% 하시면 돼요. 1.2%나 1.8%. 그래서 컨펌을 누르면 뭐가 하나 생기냐면요. 여기 하나 생겨요. 요 이상한 줄이 하나 생겼죠, 그죠? 그 줄이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오더가 되는 거예요. 오더. 얘는 아까는 포지션을 여는 오더고 이거는 포지션을 닫는 오더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절 손절도 사실은 주문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여기 요만큼만 올라가면 이제 거래를 끊을 거야 하는 주문이 하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고 나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근거는 뭐냐?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울기가 괜찮고 아마 L이 요 언저리에서 아마 떴을 거예요. L이 제가 알기로는 L 시그널과 기울기를 보고 고야에서 진입하는 시바지노구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숏이 맞긴 하지만 상승력을 갖고 있는 코인은 이렇게 하나씩 정도 가기 때문에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익절이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포지션도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 1%까지 막 밀렸어. 그럼 이제 마음이 어때요? 좀 분명히 수익 난다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네. 이런 이제 심리적인 그게 엄청나게 와요. 근데 충분히 흔들리지만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좀 여유있게 고야해서 그냥 들어갈 걸. 그쵸? 요런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자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고야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낫더라. 이런 결론이 좀 도달하게 돼요. 그럼 아까 같은 똑같은 그림이 있어도 제가 여기다 걸지 말고 여기다 걸었으면 지금 잡혔겠죠. 그죠? 지금 잡혔으면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0부터 시작하겠죠. 이거 레버리지 몇으로 돼 있지? 2로 돼 있긴 하구나. 얘도 변동성이 좀 큰 코인 중에 하나네요. 요만큼 움직였는데 1.5%니까 그죠?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손실 나면 끊긴 끊어야 돼요. 손실 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오면서도 고야를 이만큼 뚫고 내려갔다 올라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뚫고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 담력이나 이런 게 조금 길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요구하고 이게 익젤되는 순간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주문했던 지금 뭐죠? YB는 지금 포지션이 잡힌 다음에 익절 라인을 걸어 놓은 상태고 다시 하나 오더 여기 대시라는 코인은 숏으로 한번 지금 주문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가격까지 이제 올라와서 얘를 딱 건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숏이 돼야만 익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잡고 익절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보면서 하면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혼자 하면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듣고는 절대. 똑같거든요. 안 되면 또 이제 물어봐서 하고 강의도 봐보고 이렇게 조금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머리 아픈 기간 막 몰랐던 단어가 머리 들어와야 되고 막 안 했던 걸 해야 되니까 막 짜증도 나고 이게 그래프가 또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신경이 엄청 많이 처음에는 쓰여요. 처음에는. 근데 운전도 저희가 처음에 하면 못 하잖아요. 양옆에 못 보고 앞만 보고 어깨 빡 힘주고 다니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쓸데없는 신경은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금방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거다. 그리고 생각이 잘 돌아가는데 생각이 잘 돌아가면 다시 제가 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각이 돌아가면 이때는 레버리지 써야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돌아가요. 이때는 몰빵을 해야 뭔가 확실하게 수익을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한 달 기간 동안은 그런 생각을 딱 잠궈두세요. 나중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경험을 저희가 다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해보시고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화면을 캡처하든 영상을 찍든 해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남기면 아마 바쁘시더라도 짬짬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